안녕하세요. 2025년도 정주국제학교 문학기 입학 설명회 및 건담의 서예를 맡은 7회 졸업생 이예빈입니다. 제가 정주국제학교를 입학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입학 설명회 사회를 들으면서 부끄러우면서도 영광입니다. 네. 요 며칠 날씨가 좀 추웠는데 오늘은 좀 비교적 따뜻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정주국제학교 이우진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국제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이후진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찬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입학 서명회 겸 기자간담회를 지으면서 인근 각지에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모부원의 박호인 회장님, 저희 정주국제학교 장학회 서병우 회장님, 또 우리 부회장님들,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기자간담회로 참석해 주신 신동영 국장님을 비롯한 11분의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입학설명회지만은 사실은 입학설명회라기 딱딱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희 학교 동문들 또 재학생들 여러 분야에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한 소개를 올리면서 생생한 그런 정보를 같이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소망한 모든 것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응원하고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재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온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또 사랑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주국제학교 학부모부원의 박호인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박호인입니다. 먼저 기자간담회와 그 입학 설명회를 하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모두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주국제학교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곳에서 인재가 될 수 있고 성장시켜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금 상해에 북단대를 다니고 있고 둘째는 지금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주국제학교에 사랑으로 마음으로 예절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학교를 설명하고 도와준다면 그게 곧 우리나라의 도움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 임원진이나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주국제학교에 이렇게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기자간담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부모 후원회는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또 졸업한 우리 그 선배들 그리고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모두 한번 같이 도와주시고 한번 즐겁게 행복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주국제학교 정주장학회 서병호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되니까 많이 들리네요. 제가 정주국제학교를 만난 지가 온 데가 7년째를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현재 홍천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4년이라는 경주국제학교 생활을 마치고 훌륭하게 우리 이사장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훌륭하게 졸업을 하고 또 유명한 중국 제3대 문대 복당대를 입학을 해서 1년 재학을 하고 이제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한 학부모님도 와 계시고 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규국제학교를 만난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1기 장학회 회장을 맡았던 우리 임재호 회장님을 이어서 2기 장학회 회장을 맡게 된 서병우, 서상현 아빠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저와 정주국제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글로벌 리더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정주국제 장학회 학부모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사장님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니까 정말 졸업한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리더자로 우리 정주국제학교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졸업생 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9회 졸업생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논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주국제학교에서 이제 9기 졸업생으로 현재 포스코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최병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는 게 생각보다 좀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회사 입사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시작하려다 보니 원래는 좀 커멘트 같은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또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하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키워드 정도만 좀 구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중국 유학을 사실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뭐 각자 또 다른 배경으로서 유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우선 한 10년 전쯤에 이제 정주대학교를 중국 유학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워낙 이제 또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많고 또 주재원분들도 많고 그에 따른 유학생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중국 유학이 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중국의 학교들이 있을 텐데 왜 정주국제학교를 가게 되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조금 기초적인 그 중국어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학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면 이제 워낙 중국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중국어를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주재원분들이 자녀로서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게 학생을 따로 이렇게 중국이라는 땅에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한테도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는데 중국어를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면밀하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나 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이제 중국어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국의 인구도 많고 진출한 회사들도 많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또 많이 조금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와서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 유학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중국어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은 언제나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붐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회사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20-30명 정도가 중국 이제 전문 인력으로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기회를 보지 못할 때 또 잡아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학교 생활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로 갔다 보니 우선 처음에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둘 다 잘하시는 이런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교육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때도 있지만 중국어, 영어 등을 활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어 수준이나 영어 수준이 올라왔을 때는 교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짜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간단하게 중국 유학 결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정주국제학교에서 4년간의 학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북경 쪽으로 가서 이제 북경에서 또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북경이라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대학 가서 처음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굉장히 케어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용돈이나 뭐 이렇게 돈 같은 건 부모님들이 보내주시고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이사장님이나 정주국제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학생들의 단순히 학업적인 방면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적인 면도 조금 케어를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그런 면들을 많이 북경에서 지켜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사실 특별한 장기가 없으면 요즘에는 막 취업 같은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중국어를 한다는 장점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사회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영어 같은 경우는 이미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어를 못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영어와 중국어를 두루두루 같이 잘 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중국을 시장으로 하는 혹은 중국과 거래가 필요한 그런 산업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취업 시장에서도 그렇고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시야가 넓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고 학부모 후원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 중국을 안다는 것은 한국 내에 있을 때는 사실 조금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도 한 1-2년 정도 됐는데 중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 중국이 지금 이미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한국에 잠깐 한 1-2년 있다가 올해 또 초에 제가 상해를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또 중국이 못 본 1-2년 사이에 이만큼 또 발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 직접 나가서 유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서 적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뭐 이따가 기자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뭐 질문도 해주실 테지만 사실 저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정주국제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중국 전문 인력으로서 성장한 게 굉장히 저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고 뭐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좋은 환경에서 사실 학교라는 좋은 환경과 개인적인 노력이 합쳐져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윤서진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앞에 있는 최강관 전문이랑 9회 같이 졸업한 윤서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1년 하고 한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앞에 말해준 최강관 전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유학을 간 계기가 도피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잘 나왔지만 중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이 학교에서 논다는 친구들이랑 등수가 같은 걸 보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먹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동네 형이 중국으로 유학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원래 처음 선택한 학교가 정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2015년도에 정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주에서의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아직도 지금까지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던 시간도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고등학교 입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관문들이 많을 거예요. 힘든 순간들도 많고 부모님들과도 떨어져 있고 뭔가 그런 극한의 힘듦이 다 몰려올 때가 입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불편했던 때여서 적응이 많이 힘들었고요. 공부도 좀 남들처럼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케어해줄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면 지금 회사에도 못 다니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주에서 물론 힘든 일도 많고요. 좋은 일도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인생에서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일도 결국에는 자녀분들이 성장하시는 가운데 아주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어지면 참. 유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앞에도 얘기를 해줬지만 케어를 받냐 안 받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북경, 상해 그 외에 이제 기타 지역들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북경대, 청와대, 부산대 있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결국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친구들은 다 북경대 학생들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민대를 나왔고요. 인민대에서도 중어중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고객님들의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주식채권 세일즈라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는 수학도 못했습니다. 네, 인민대 수학시험이 100점 만점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60점대를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정주에서 잘 케어를 받았고 정주에서 가르치는 문화, 네, 그리고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가려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준을 할 때도 그런 마인드가 그대로 쭉 이어졌던 것 같고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 자녀분들을 보내시는데 되게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앞에 졸업생들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믿고 맡겨줘도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이전보다는 조금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많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생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돼 있고요. 공부가 힘들든 삶이 힘들든 서로 다 도와가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취준을 준비하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후배들과 연락은 못하지만 그 끈끈한 커뮤니케이션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앞에 말해주셨지만 졸업을 하고 제가 걱정이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간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어가 지금 메리트가 있나? 미국이나 영국을 보내야 되는 것이 답이 아니나? 이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분명히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를 특기로 삼아서 입사한 케이스는 아닌데 실제로 입사했을 때 중국어가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해외 입사를 하시든 아니면 국내 입사를 하시든 중국에는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국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채권이나 금융상품 세일즈를 하는데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중국인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국인이 상담을 해드리는 것보다 중국어를 할 거나 한국인이 상담을 해드리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점에서 중국인 고객은 거의 다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불안전한 요소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국도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 어디나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증권사를 다니면서 잠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저희 흔히 접점 매수라고 하죠. 이렇게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자녀분들을 먼저 보내셔서 남들보다 좀 더 스킬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팩을 쌓아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보내신다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졸업생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먼저 김혜진 학생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입학 설명회에 나온 이유는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한 살짝 익숙함 그런 걸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례는 학교 생활 그리고 나만의 공부 방법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1년 전에 이 정주국제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살짝 있어서 중국 유학 오기 싫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장님하고 같이 같이 입학 그거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학교도 직접 입학해서 학교 구경도 한번 해보고 점점 중국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10학년으로 입학했고 지금은 11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2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5교시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저희 자습하고 수업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팀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하기 대회랑 그 이번 학기에 처음 했던 팀 주제 발표라는 것도 이 교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달 생일이 있는 친구에게 같이 생일 파티 롤링페이퍼도 써주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가 저번 학기 때 차반이라는 국제부에 반을 갔는데요. 거기는 중국인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과학,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역사 이런 과목들도 같이 배우면서
수업을 받는 곳입니다. 저는 저번 방학 때 4급 시험을 보고 국제부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은서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차관을 갔고요. 저는 오전 수업만 듣고 오후에는 수학, 영어, 타 과목들을 한국부에서 들어야 돼서 오전 수업만 듣고 이번 학기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숙사 사진인데요. 제가 저번 학기 때 학생 회장이 돼서 애들 핸드폰 관리와 아이패드 관리도 맡았고요. 저희 그 기숙사가 2층 침대여서 조금 올라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마다 외출을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주로 가는 곳이 쇼핑몰 이런 데도 있지만 위민타라는 옥수수타워 정주의 명소기도 하고 저희가 자주 사 먹는 뮤셰핑청이라는 음료수도 저희가 자주 사 먹고요. 그거 말고 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당구도 치고 다니고 그리고 볼링도 치고 그리고 사진도 찍으면서 재밌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학교 전체에서 하는 졸업식과 그리고 음악 콘텐츠 이런 것도 저희가 자주 나가고 그리고 전주 한인체육대회도 저희가 이렇게 이사장님이 직접 개최해서 저희가 장기자랑도 하고 직접 팀도 나누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때 김치 담그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저희 학교가 직접 나와서 수학생도 같이 전하고 수육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오시는 중국인 분들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도 알려주며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학여행도 많이 가는데요. 저번 학기 때는 상하이로 북단대하고 디즈니월드도 갔었고요. 저번 학기에는 내몽골라는 그 사막이랑 말 타기 그리고 초원도 가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저번 학기 때 처음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입문반에 들어가면서 HSK 1급부터 3급까지 공부를 했고 저는 뭔가 눈으로 암기가 안 돼서 직접 노트에 쓰면서 암기를 했고요. 선생님들 나눠주시는 PDF 자료들을 꼼꼼히 모으면서 공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중등 수학은 저는 잘 모르지만 고등 수학에 들어가면 중국 수학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에 가르쳐 주시는 중국 쌤들의 그 수학 공식을 직접 노트에 정리하고 그걸 매일 밤 자습 시간에마다 그걸 암기하고 복습하면서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숙제를 하루에 한 장씩 나눠주시는데요. 그거를 매번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풀고 질문이 있으면 자습 시간 때 수학생한테 물어봐서 모르는 걸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가 아직 HSK 5급이 없어서 HSK 5급 250점 이상 따기랑 그에 맞게 5급 단어를 암기하면서 그 문장 쓰기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는 저희가 전 범위를 다 나가서 수학 문제를 반복하면서 푸는 걸 연습하려고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면서 문장 같은 거를 예시로 들면서 암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주 옥수수타워는 저 10년 전에도 봤었는데 여전히 거기도 있군요. 네, 다음으로는 박채원 학생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 학기부터 정주국제학교에 재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10학년 박채원입니다.
저는 정주국제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발언할 기회가 생겼을 때부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답은 정주국제학교의 입학 설명회인 만큼 입학과 학기 초에 관한 저의 직접적인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의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이 학교를 오기 전에 중학교에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시험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에 공부로서가 아닌 성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찾다가 정주국제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정주국제학교의 재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주국제학교를 다니며 한국 학교에서 느꼈던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음과 동시에 중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더 몰입해서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 조금 있는 편이라 선생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통해서 현재 국경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학기 초에는 중국어도 니하오, 짜이지엔과 같이 여러분도 아실 만한 기본적인 것밖에 모른 채로 갔지만 열심히 해서 4급반으로 월반을 하고 영어도 현재 자격증을 준비 중이며 수학도 저의 학년의 10학년 수업과 더불어 11학년의 수업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학교는 저와 같이 학업에 열정적인 친구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발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더 공부에 집중하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학업에 별로 관심이 없던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의 충분한 가르침과 관심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을 꾸준히 성실하게 따라가기만 해도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취미로 춤을 추고 있는데요. 중국 학생들과 함께 춤 동아리를 조직하고 활동하며 중국어 회화 실력과 영어 회화 실력이 꾸준히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처음 와서 말 거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 많은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작은 경험들 덕에 학교 캠퍼스에서도 부끄러운 거 딱 한 것만 참자 이렇게 다짐을 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위챗을 달라고 말을 하며 원래 잘 못했던 사교적인 활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정주국제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우한지회에서 주최하여 이루어진 제1회 평화통일 공공외교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수연이와 탕을북 중인 초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을 썼는데 사실 중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시선에서 통일이라는 것 자체를 볼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회를 계기로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고등부 2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위라는 자리가 아닌 내가 하나의 단편 소설을 창작하였고 그걸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뻤고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받는 상금으로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이 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주국제학교를 학생으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국제학교 재학생 대표로 발언한 10학년 박채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유진 대표님의 학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학교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오늘 예비 신입생 부모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저희 학교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학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소개 홍보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성장의 시작, 정주국제학교. 이곳에서 신입생과 전학생을 모집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이곳 정주국제학교를 소개합니다. 깔끔하고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한 최신식 부대시설,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무용실과 체육시설, 그리고 대강당까지 최신형 부대시설이 있으며 특히 운동장은 야간에도 라이트를 켜놔 중국 학생들과 함께 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교육으로 중국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언어와 문화를 접해 세계관을 넓히고 중국어 발음과 생생한 표현력을 접해 빠른 언어 구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유학으로 빠른 글로벌 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국에서 정주국제학교와 함께 글로벌 성장을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정주국제학교에서는 100% 명문대학에 진학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특별 입시반을 운영하여 1:1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의 꿈을 만들어가는 학교,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행복한 학교, 여기는 정주국제학교입니다. 네, 이상으로 홍보 영상을 보고요. 이어서 준비된 사진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주는 지도상에 보는 것과 같이 북경과 상해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직항이 있고요. 대한항공이 매일 운항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남방항공 두 개의 남방항공과 대한항공이 비행시간 2시간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정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주문의 그 하남성의 수도가 정주시고 정주시는 교육과 문화와 역사의 그러한 도시입니다. 날씨는 한국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우리 동문들 또 재학생들이 자주 가는 어찌 보면 정주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는 65층 그 빌딩이 있고요. 주변 호수와 같이 굉장히 야경도 멋있고 굉장히 도시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지하철이 지금 12호선까지 촘촘하게 도심을 지하철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국의 신도시와 같은 곳에 저희 학교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단독으로 정주국제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의 정주중학교라고 하는 공립학교하고 같이 캠퍼스를 이용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주중학교에는 중국 학생들이 2,5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학생들이 2,500명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같은 캠퍼스 내에서 많은 다양한 국제화 또 교류를 하고 또 수업에 대한 것도 같이 협력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인공사진으로 본 학교의 모습인데요.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학교가 중간에 정문부터 해서 기숙사, 그 다음에 각 교실, 운동장, 체육시설, 체육관, 식당 이렇게 아주 다양한 시설로 굉장히 큰 규모로 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학교 정문이 되겠고요. 다음. 학교 캠퍼스가 사진으로 보다시피 굉장히 유럽풍으로 한 폭의 정원같이 아름다운 캠퍼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학교 사진이 되겠고요. 네. 다음. 네, 사진 계속 운동장이고요. 네, 체육관도 우리 학생들 저희가 커리큘럼 중에는 체육 시간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고
특기적성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특기적성 시간이 있으면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무용실이나 대강당 이런 시설에 가서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며 활동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있고요. 운동장이 야간에도 불이 켜 있고 우리 학생들이 남학생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또 여학생 역시도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체육 관리라든지 다양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물이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기숙사 내부 사진입니다. 기숙사 내부 사진에는 1층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공간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처음에 2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또 생소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냉난방으로 잘 구조되어 있는 그런 기숙사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고요. 식당에는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서 별도의 한식 코너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중국 음식, 한식 골고루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이렇게 식당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전달하고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학생들만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 때 매주 화요일 날 하는 동아리, 매주 목요일 날 하는 동아리, 이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또 좋아하는 동아리를 선택을 하면은 또 중국 학생들도 20명, 30명씩 선택을 하면은 한국 학생들하고 중국 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동아리를 정해진 시간에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 중국 학생들이 많은 언어적인 교류, 또 좋아하는 장르별로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국제화를 생생하게 펼쳐가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많은 졸업생 30명 이상의 졸업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졸업생이 많이 줄긴 했죠. 오늘 앞서 우리 동문들이 오늘 귀한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동문들이 9회 졸업생 2017년도에 졸업했네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금 동문들이 근한 300명, 295명의 동문들이 저희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사진 모습이고요. 작년에 졸업식 사진 때 우리 학부모 회장님, 우리 기자단